저는 작년 8월에 국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주식담보대출 잔액이 3억 3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무섭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 7년 넘게 해왔고 시작하자마자 올랐고 포트폴리오는 우상향이었거든요. 그러다 며칠 전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착각했는지, 주식담보대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 저는 2020년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어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서 P&G,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 위주로 담았고 5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 결단을 내렸어요. QQQ랑 VOO, 그러니까 ETF 3억 5천만 원어치를 전량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ETF는 내가 직접 고른 선수가 아니라 외주 용역처럼 느껴졌거든요. 내 사업에서도 외주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논리랑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EUB 등 국내 배당주, 금융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시작하고 한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꾸준히 올랐고 코스피가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가던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잘 됐던 게. 주식을 하다 보면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좋은 장에서도 못 오르는 종목은 나쁜 장에서 더 크게 빠진다. 이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으면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미국 주식 7년, 변동성 어느 정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국내 주식은 달랐어요. 시장 구조도 다르고 변동성의 성격도 다르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코스피 20년이랑 S&P 500 20년이에요. 어느 쪽이 더 인내심을 요구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저는 미국 시장에서 멘탈을 단련했는데 그 경험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낮췄던 거예요. 상승장은 이 경계심을 더 무디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하락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며칠이 저한테는 충분히 따끔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주식담보대출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제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걸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큰 돈이에요. 주식담보대출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니까 수익이 커지죠. 근데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때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내려가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추가 담보 내놔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가 들어옵니다. 반대 매매가 뭔지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내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제 계좌 담보 비율을 보여드릴게요. 하락 전에는 담보 비율이 305%였어요. 시장이 내려오면서 200%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위험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숫자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있어요. 국내 시장이 화랑일 때 주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거래까지 비투가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일부 증권사는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생겼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모두가 오른다고 믿을 때 레버리지가 극단적으로 쌓이고 그 레버리지가 하락장에서 시장을 더 가파르게 무너뜨려요. 비투한 사람들이 반대 매매 당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그게 또 추가 하락을 불러요. 악순환이죠. 막상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점검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손댄 건 이크레더울이었습니다. 6개월 보유했어요. 근데 시장 전체가 하락이었음에도 이 종목만 계속 하락했어요. 좋은 장에서도 못 오르는 주식이 나쁜 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 알거든요. 더 크게 빠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하락 국면에서 탈출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건 처음 매수할 때 꼼꼼하게 봤어야 했는데 제 잘못도 인정합니다.
결국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손절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했어요. 손절이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큰 실수를 막는 결정이 손절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주식담보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현금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상환해요.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초기부터 편입 자체를 신중하게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국내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국내 주식 투자 자체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외에 이런 종목들을 여전히 제 포트폴리오에 있고 장기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시장에서 먼저 변동성을 경험하고 멘탈을 다진 다음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미국 주식 7년은 했음에도 이번 하락장이 무서웠거든요.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국내 시장 변동성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투자하면서 자꾸 배워요. 13년째 사업하면서 배우는 것처럼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라는 말, 워렌 버핏도 항상 하는 말인데,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아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이번 하락은 짧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어요. 첫째, 레버리지는 오를 때만 좋다. 내려갈 때 배로 아프다. 둘째, 유동성 없는 종목은 애초에 담지 않는다. 셋째, 상승장의 자신감은 착각할 수 있다. 경계심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이번에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제 계좌 공개하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은 잘된 것만 보여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실수도 반성도 수습하는 과정도 다 같이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아, 이범님도 이런 적 있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